9월 4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골디락스 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또다시 초를 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년에는 투표권이 다행히 없어요. 내년에는 투표권이 다행히 없는데 이제 올해까지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분이 예전에는 비둘기파였는데 요새는 많이 변절을 하고 있죠. 실업률이 3.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금리나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행히 이 발언 뒤에도 크게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9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3%, 사실상 금리 동결이죠. 그리고 내년에 늦어도 정말 늦어도 6월 달에 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은 6월, 보편적으로는 5월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2분기 안으로는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 지표가 그렇게 지금은 시장을 흔들 만한 지표는 사실상 없어요. 물론 뭐 국제 유가가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 식료품 가격 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게 뭐 시장을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크게 일정과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초강세가 나왔던 삼성전자가 과연 목표가를 달성할 정도로 뛰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국내 증권가는 목표가 9만원인데 외국계는 10만원이 다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여러분들 최소 20%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 ETF 그리고 리튬 가격이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또 테슬라가, 오늘이 아니죠, 주말 동안 테슬라가 또 이제 고급 브랜드 모델에서 가격 인하를 또 결정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스코 그룹주들이 계속 관련된 좋은 호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이슈 나오면은 포스코 그룹주만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2차전지가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금요일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다 조정이 나오면은 또 테마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차전지 반도체 아니면은 좀 괜찮은 종목들로 조선 테마주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추경호 부총리가 하나오션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간다면,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력 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인력 문제에 관한 좀 고충을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선업을 좀 잘 체크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 안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 좀 안 좋은 악재죠.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거의 사실상 확정적인데 이거 대처할 수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압도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주요 정책이 뭐냐면은 인플레 감축법, IRA 폐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차전지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생겨나오고 있다. 이거를 좀 뚫고 나갈 뚜렷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뭐 뚜렷한 모멘텀이 지금은 배틀 알렉스 유튜브밖에 없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업종들이 이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반도체 종목이 갈 것이냐, 두 개 다 떨어지면 또 테마주로 간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뉴욕 증시가 뭐 골디락스 존에 든다고 하지만은 지금 달러 인덱스랑 국채가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는 좋은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오르고,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증시가 좋은 건가라고 볼 수 있어요. 증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증시의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지속된다. 그래서 제가 주말 증시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이게 외부적으로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야.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고, 테슬라로 인해서 뭐 에코프로가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내부적으로는 대체 뭐냐고. 내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나 돈이 없습니다.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S&P 500 지수를 올해 연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내부적인 미국 이야기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은 딱히 큰 이슈는 많이 없고, 이제 G20 정상회의라든가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일정에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그리고 좀 좋은 이슈도 있죠.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긴 한데, 뭐 이번에 인텔이랑 그 델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PC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네 지금 이게 신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개인 투자들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주주 보유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보유한 주주들이 여러분들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계좌 수가 한 2천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올라서 좀 많이 팔았는데 과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가 주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 관련해서 이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는 약간 피크로 올라가고 있다. 실적이라든가 입감이나 올라가고,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 이제 LNG 이제 친환경 이 선박을 얼마나 수주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 테마주들, 좀 LNG 관련 테마주들, 요거 이제 만약에 정부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약간 지원이라든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테마주로, 관련 테마로 포섭이 될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조선기자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선박 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또 뭐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형주가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이냐, 이게 가장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를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자동차 테마주들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사요 그 주식을? 이게 끝나야 되는데 올해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 부품, 2차전지 뭐 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파업이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뉴욕증시가 휴장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특별하게 뭐 시장에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의 수급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장중 브리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